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만약에 걸려오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받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라고 한다면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 보고 있다, 재밌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단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익하다, 즐겁다, 예. 뭐 이런 거. 예. 예, 부끄럽습니다. 방송 중에 이렇게 저희 방송 관련해 가지고 예.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총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이 경우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참여를 하시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이제 선물 발송이 좀 어렵기 네.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뉴스 만나볼까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재판에서 지목이 예. 됐었던 인물이죠. 이종호 씨 관련해 가지고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MBC하고 JTBC에서 녹취록을 단독 예. 보도를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이 컨트롤 타워인 이종호 씨가 공익 제보자 A 변호사한테 VIP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가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가 되니까,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자, 지금 이제 예. 삐 처리된 예.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봤었던 소위 이제 멋장 해병 단체 채팅방, 예. 채팅방을 주도했던 인물 A 씨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예전에 이제 청와대 경호처에서 일했었던 직원 출신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중간 다리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본인한테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낼 거라고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포워딩을 해줬다. 이제 다시 재전송을 예. 해줬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 A가 이종호 씨에게 문자를 보내줬다. 문자를 보냈고, 예.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낸답니다라는 얘기를 알려줬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사표 내지 말라고 해라. 예. 사표 내지 말고 VIP한테 얘기하겠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상황을 좀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겠다라는 예. 의미로 지금 읽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모 변호사, 이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공익제보자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을 높이는 어떤 대목이라고 지금 언론이 지목을 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뒤에 들으셨던 부분입니다. 별 3개를 달아준다. 예. 그러면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사성장군 자리를 만들 것이다. 만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단순히 듣기에는 좀 그 의미심장한 것이 올해 4월에 실제로 대통령실하고 우리 군에서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갈 수 있는 자리, 예. 합동참모 합동참모본부의 이제 사성 장군 자리를 추가로 만드는 예. 뭐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끌어올리는 예.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지난해 8월에 이루어졌던 이 통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이종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 네. 혹은 뭐 그러면서도 VIP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구명 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예.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이종호 씨가 네. VIP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종호 씨가 자신이 얘기한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한 사령관이다.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애초에 이 예. 녹취록 자체가 짜깁기가 된 거다라고 이제 예.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VIP가 대통령이거나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구명에 내가 힘을 쓸 이유도 없다. 예. 뭐 사실상 이제 어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전면 부정을 한 겁니다. 사표 내지 말란 뭔가요, 그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그 녹취록의 내용,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 단체 채팅방에 들어있었던 또 다른 멤버, 아까 네. 말씀드렸던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A 씨, 그 사람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그냥 읽은 거다. 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지금 보도된 그 문자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짜집기 됐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예. 뭐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가 그게 그 A 씨라는 사람이 문자 메시지로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를 뭐 이제 제보자한테 직접적으로 읽어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좀 그 해명이 좀 애매하긴 하죠. 예. 그거를 굳이 이제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화 통화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본인이 예. 어떤 해명을 하려면 본인이 받은 문자의 원본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조금 더 예. 명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이 A 씨라는 사람이 해병대 출신들 사이에서 마당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명 로비 의혹을 이 연결을 해가자면 이 사람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공익제보자 B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해병대 후배인 이 A 씨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고, 뭐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제기한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내용만 보면요. 일단 이게 짜집기가 됐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짜집기가 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는 그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추정을 하면은 VIP는 보통 대통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대통령실도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을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 공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맨 처음에 부상한 것이죠. 네, 수면 네, 위로. 네. 예. 뭐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VIP라는 지칭은 통상 관가에선 당연히 대통령을 지칭하는 예.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군 내에서는 감히 사단장급이나 혹은 뭐 군사령관급 이 정도의 인사한테 VIP라는 호칭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군 자체가 관례적으로. 예. 대통령을 뭐 국가 원수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제 장군급 인사가 스스로를 VIP라고 칭하거나 예. 자기들끼리 자기 선배를 VIP라고 칭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일종의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통칭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군 출신 인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A 씨라는 인물이 로비를 김건희 여사나 혹은 그 윗선을 겨냥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가, 예.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VIP가 실제로 김계환 사령관을 지칭하는 거였다면 김계환 사령관이 이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 정도,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는가. 예. 그 당시에 말이죠. 해병대 사령관이 야 너는 뭐 문제 없으니까 사표 쓰지 않아도 돼. 혹은 내가 그걸 막아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를 따져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 로비가 또 박정훈 대령의 수사 그 조사 결과에도 반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누구가 죄 있다고 해서 올릴 때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올릴 때 그 김기한 사령관은 그때 최초에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뭐 수사가 뭐 잘 잘 됐군.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인사 조치, 그러니까 일사단장을 보직해임시키고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조치 자체가 해병대 사령관이 승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어서 예. 이걸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뒤집으면서 본인이 그거를 보류시키거나 혹은 이 인사를 막아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대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종호 씨는 결국 이 얘기를 내가 하진 않았다. 구명 활동이나 로비 활동을 내가 하진 않았고 그 A 씨라는 모종의 다른 인물이 문자 메시지를 나한테 보냈길래 그걸 읽었다라고 했다면 예.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A 씨는 그런 로비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로비 활동에 일정 정도 작용을 했는지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해임을 당하지 않았고 사표도 쓰지 않았죠. 예. 이런 맥락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마 뭐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든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종호 씨의 말은 현재까지는 단순 부인 외에는 크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뒤 맥락을 보면요. 예. 일단 뭐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입장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A 씨든 혹은 이종호 씨든 임성근을 위해서 누군가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28일 오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종호 씨나 혹은 A 씨가 이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 네.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그 7월 31일이면 이제 수사 결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번복되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도 보직 해임 조치가 아니고 휴가 조치로 이제 변경이 되는 예. 그 전까지는 언론 보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의 표명 전후로 해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과 또 이종호 씨의 주장과도 지금 만약 짜집기 됐고 했다 그러더라도 네네네. 맥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종호 예. 씨의 주장은 그런 어떤 일종의 로비 활동이나 구명 활동을 누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A씨가 자기는 안 했지만. 주도해서 예. 했다는 거를 이제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거고 예. 그 내용을 공익 제보자한테 통화하면서 읽어줬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대로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로비를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양쪽 주장을 마치면은? 혹은 자기가 로비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 아,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만약에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은 게다가 그 사안에 누군지 모르는 VIP라는 인물이 이제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실체 규명을 위해서 이제 수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말씀을 드려왔다시피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종호 전 대표가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도 이제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 사안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됐다는 최초 보도 우리 네. 그 최초 보도 이후에 대통령이 왜 경로했느냐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네네. 그런데 어제까지 나온 이 이종호 씨의 어떤 발언 이후에 나온 고리를 그 가정하에 맞춰보면 전체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것 그거는 분명한 어떤 논리적 구조입니다. 물론 오늘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 부부가 이 사안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그렇습니다. 예. 선을 그었긴 합니다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가 오늘 뭐 JTBC 같은 경우는 녹취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보도할 수도 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도 이제 살펴보면서 사안을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남마같이 얽힌 이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려면 특검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수처가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네. 있지만 유독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 이제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주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오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죠. 예.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예.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이제 오는 8월 18일까지 치러지게 되는데 오늘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가 그거다라면서 출마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상황인데도 예. 굳이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혹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정부 여당을 향한 어떤 목소리, 예. 비판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민생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서는 정치 세력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긴 했었습니다만 예. 정쟁보다는 전반적으로 민생 쪽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선언문을 이제 작성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고 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라고 네. 이제 뭐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재명 전 대표 외에 출마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찬반 투표로 가게 예. 될 텐데 뭐 유례를 찾기가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혔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이미 한 상태고 예. 그리고 오늘은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청년 인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제 3자 구도로 당 대표 경선은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흥미도에서 따지면 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상황은. 예. 네, 흥미도 어떤 예. 충돌의 어떤 강도 예.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당 전당대회가 좀 훨씬 더 세게 좀 맞붙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예. 어제 오늘 이제 김두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좀 강하게 맞붙을 것 같은 좀 분위기가 좀 읽히긴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지 네. 당의 어떤 일방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쉽게 가도록 방치하진 않겠다. 예. 좀 강하게 맞붙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뜨거워지면 그때 길게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뜨거운 데는 유난 갈등이니까요. 네, 유난 갈등입니다. 예. 그쪽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지금? 거기도 뭐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인데 예. 오히려 전체적인 갈등의 어떤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예. 한동훈 후보가 맞붙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다른 후보들보다도 오히려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그렇습니다. 후보의 어떤 관계 이런 쪽에 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겨레에서 새로운 단독 보도를 내놓은 게 이 예. 사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개입이 돼 네.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난 1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고 하긴 좀 그렇군요. 예. 일방적으로 오기만 예. 했으니까. 거기 끊었으니까. 네, 예. 한동훈 예. 후보가 이제 답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문자 이른바- 메시지가 5통이 답지하는 동안에 예. 그게 이제 지난 1월인데 지난 1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의 친윤계 인사들한테 굉장히 격렬하게 이 사안을 예.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를 단독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창 그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예. 지난 1월에 친윤계 의원들 쪽에서 예. 윤 대통령한테 상황을 좀 수습해야 된다. 예. 지금 이제 당내 갈등이 커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이 충정은 있으니까 잘 다독여서 가자라고 이제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경로를 했다. 예.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친윤계 인사들 쪽에서 이제 한겨레 쪽이 취재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 예.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실제로 이제 문자 내용을 언급하거나 혹은 보여주거나 하면서 예.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느냐? 예. 라고 이제 경로를 했다는 거죠. 이 XX는 욕설로 이제 추정이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익십을 당한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좀 격렬하게 대통령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한 사안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 XX는 그거 욕설이죠? 그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XX가 나온 적이 워낙 많아서요. 여러 가지 전원에 따르면. 뭐 그렇죠. 이제 뭐 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본인을 향해서 이제 예. 다른 자리에서는 XX. XX라고 한다 예. 뭐라는 얘기를 하기도 그러니까 했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언어 습관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도 일부 그런 발언을 한다는 뭐 얘기도 나왔었고 뭐 그렇긴 예. 합니다. 뭐 어쨌든 여권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일각에서 윤한 갈등이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예. 결국 이제 갈등을 증폭시켰다가 해소하면서 이걸 이제 좋은 이슈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약속 대련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뭐 그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무렵에 대통령이 만나던 사람들한테 이 문자 무시 논란 예. 이거를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라는 진짜 갈등이 진심이었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죠. 진심 어린 갈등이었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한겨레에 보도가 됐고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문자의 일부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가까운 인사들한테 공유하게 됐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좀 전에는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해당 문자들을 주변에 좀 일부 공유하기도 했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에 뭐 여러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공유를 했다는 게 또 JTBC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공유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1월 19일자로 이거는 이제 이 한동훈 후보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예. 당일날 예. 제가 잘못했고 예. 뭐 사과하라고 하시면 사과하겠다라는 예.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날인데 그날 정작 주변의 여권 인사들한테 보낸 메시지는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예.
키워드들 중심으로 보면 F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의 약자인데요. 예. FL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부인이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 밀리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 이런 얘기라든지 사과하면 선거를 망친다. 이거는 마타도오고 흑색 선전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 글을 주변에 이제 그 공유를 하면서 예. 전파를 하는 역할을 영부인 본인이 했다라는 예. 그러면 얘기고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네. 저는 사과할래요라고 사과하고 싶어요. 이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문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후보 쪽 그 캠프 인사들은 본인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행동이 전혀 상반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다. 예.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를 향한 일종의 이제 폭로전을 하는 것 같은 양상 이게 되다 보니까 외곽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예.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한동훈 캠프 쪽과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 이제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했었던 얘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론 조성 팀과 예. 관련된 얘기를 오늘도 쏟아냈는데 아시아경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글들을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 올렸던 얘기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버들한테 그러니까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튜버 같은 스피커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예. 이런 역할을 하는 여론 조성 팀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본인도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줬고 예. 그런 거를 주변에 뿌리는 것도 도와줬다. 이거는 그냥 내가 단순히 어디 다른 데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가 했다. 일정 부분 참여했다. 예. 라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 여론 조성 팀이 네. 법무부를 위해서 이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이랬다는 건가요? 한동훈 장관 본인을 위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했었던 얘기도 법무부 내부에 그런 조직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외부에 별도로 사적으로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동훈 개인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강조했었던 게 이거는 대선 프로젝트였다. 아, 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미래의 정치인을 대통령 선거에서 뛰게 하기 위한 기초 정지 작업을 그때부터 뭐 별도의 팀을 꾸려가지고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도 당사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 예. 팀의 실체라든지 규모를 잘 알고 있다. 예.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비슷한 게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 쪽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된 쪽에서는요. 네. 반론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물론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뭐 근거가 뭔지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과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이런 때 했었던 일종의 이제 법적 조치 같은 것들 즉각적인 반응.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반응들로는 또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본인도 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정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폭발력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 예전에 MB 정권 때 있었던 소위 뭐 시발단 같은 댓글팀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예. 뭐 그게 이제 사조직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캠프 쪽에서도 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요. 여러 가지 맡아도 흑색 선전인데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축했다 그러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옛날에 어떤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예. 한동훈 후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 시절에는 여러 의혹에 하나하나 대응을 했었기 하나하나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많이 했죠. 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